먼 옛날 넓고 넓은 평야에 호엘룬이란 여성이 남편과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부족들이 습격해왔고 호엘룬은 예수게이란 자에게 납치되고 말죠. 여보, 구해줘요. 이 여자는 내 거다. 내 아내를 놓아줘 이놈들아! 당신은 이제 내 두 번째 부인이요. 납치된 호엘룬은 예수게이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예수게이는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죽인 타타르족 장수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내가 죽인 타타르족 장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마. 태무진. 네 이름이다 내 아들아. 하하하하. 이후 예수게이는 아들 태무진이 9살 되던 해 다른 부족의 보르테라는 소녀와 약혼시키고 잘 어울리는구나. 너희 둘은 나중에 꼭 결혼하는 거다. 알겠지? 네. 돌아오는 길에 원수지간인 타타르족을 마주치게 됩니다.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손님으로 맞이하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만 야비한 놈들. 타타르족의 원수 예수게이 잘 가라. 그 음식엔 독이 들어있었고 예수게이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게이가 죽자 친척들은 부족에서 호엘룬과 태무진을 쫓아내버립니다. 이제 너희들을 챙겨줄 사람은 없다. 애새끼들 데리고 썩 꺼지거라. 한순간에 광야에 버려진 태무진은 다른 부족의 노예로 붙잡혀 수모를 당하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 쥐까지 잡아먹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죠. 얼마 후 태무진은 가까스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혹독한 환경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느새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약혼자였지만 행방을 몰랐던 보르테와 운명처럼 재회하며 보르테! 태무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태무진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는데 아내 보르테가 다른 부족에게 납치되고 만 것이죠. 아내를 납치한 부족은 과거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호엘룬을 빼앗겼던 그 부족이었고 예수게이에 대한 복수를 아들 태무진에게 한 것이었죠.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당한 것은 꼭 되갚아주는 부족이지. 아내를 빼앗긴 태무진은 보르테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고 싶었지만 자신의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 연합군을 모으고 어릴 적 친구였던 자무카의 무리까지 합세시킨 다음에야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 자무카, 내 아내를 구하는데 도와주겠나? 물론이지. 나의 군대로 힘을 보태겠네. 이놈들아! 보르테를 내놔라! 보르테,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하오. 구하러 와주셨군요. 태무진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아내 보르테를 되찾았지만 아내는 납치된 동안 겁탈을 당하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죠. 제가 이런 몸이라. 보르테, 하지만 태무진은 그 아이조차 자신의 장남으로 인정했습니다. 보르테의 자식이면 당연히 내 자식이지. 이후 태무진은 자무카의 무리에 합류해서 자무카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자무카. 태무진, 자네가 내 밑으로 와준다니 기쁘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무카의 부하들 사이에서 태무진의 인기가 높아졌고 난 너희들의 출신이나 혈통은 보지 않겠다. 오직 능력만 보고 사람을 쓸 것이다. 전리품 또한 모두 평등하게 나누어 줄 것이다. 자신의 세력 내에서 태무진의 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자무카는 태무진과 결별하게 됩니다.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네. 이제 나를 떠나주게.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떠나겠네. 자무카를 떠나 새 출발하게 된 태무진의 나이는 어느새 27이 되었고 따르는 부하들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력이 강해진 태무진은 칸으로 추대되어 태무진 칸으로 불리게 되었고 태무진님을 칸으로 초대합시다. 태무진 칸. 만세! 자신을 떠나 승승장구하는 태무진의 소식에 뭐시? 어릴 때부터 별 볼 일 없던 태무진 녀석이 칸이 됐다고? 자무카 역시 칸의 자리에 올랐고 자무카님을 칸으로 초대합시다. 자무카 만세! 태무진과 자무카의 사이엔 긴장감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태무진의 말을 훔치려다 태무진 부하들의 활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말도둑 잡아라. 말을 훔치려던 자는 바로 자무카의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무진과 자무카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두 칸은 수차례 전투를 치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둘의 사이가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끝이 나는 관계로 되어버린 거죠. 둘은 끈질기게 싸웠으나 자무카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태무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싸움은 결국 태무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무진, 자네가 이겼네. 명예롭게 죽여주게나. 잘 가게, 나의 친구여. 태무진은 자무카 칸, 옹칸, 타양 칸,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 타타르족까지 섬멸하며 드넓은 평야엔 더 이상 적수가 없었고 분열되었던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1206년 그는 드디어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나라의 이름은 몽골 제국, 그리고 제국의 지배자인 자신의 칭호를 세계의 왕이라는 뜻의 칭기스칸으로 선포합니다. 후에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며 세계사에 악명을 떨친 몽골 제국과 그 시초 칭기스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넓은 몽골 땅을 통일시킨 칭기스칸은 하나로 뭉친 지 얼마 안 된 수많은 부족들의 불만을 없애야 했고 제국을 꾸려나갈 재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때부터 칭기스칸의 끝을 모르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칭기스칸은 먼저 실크로드의 길목 서하와 서요를 항복시켜 재물을 빼앗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침공했죠. 당시 금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고 성을 지키며 싸우는 수성전에 능했습니다. 몽골놈들 겁낼 거 없다. 성에서 버티면 우리 금나라의 승리다. 그러나 칭기스칸이 이끄는 6만 5천의 몽골 기병대는 금나라에 온 국토에 불을 지르고 약탈하며 포위에 들어갔고 수도에서 버티던 금나라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죠. 금나라마저 제압한 칭기스칸은 이제 상업과 교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때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호라즘 왕국이 눈에 들어왔죠. 그러나 금나라 정벌로 군사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은 호라즘과의 전쟁보단 친선 관계를 맺으려 했고 많은 귀중품을 포함한 사절단을 호라즘 왕국에게 보냈습니다. 위대한 징기스칸께서 호라즘 왕국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요. 건방진 징기스칸이 뭐하는 놈이지 관심도 없다.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콧대 높은 호라즘은 사절단을 모두 몰살시켜버렸고 몽골 제국과 칭기스칸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당시 호라즘 왕국은 수학과 문화가 발달했고 군사력 또한 막강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강자 칭기스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야만족이 쳐들어와 봤자지. 호라즘 왕국을 뭘로 보고. 칭기스칸은 화를 억누르며 2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만 위대한 징기스칸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화해라. 뭐시? 그놈들이 저의 수염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2차 사절단의 수염을 모두 깎아서 돌려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칭기스칸은 드디어 호라즘 왕국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신이 직접 호라즘을 지도에서 지우겠노라. 당시 징기스칸의 나이는 60세의 많은 나이였지만 친히 호라즘 정벌에 나섭니다. 몽골군은 15만으로 40만 병력의 호라즘에 숙적으로 열세였지만 기마전술에 도같은 몽골 군대는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이었죠. 정군 퇴각하라. 게다가 항복을 유도하며 적들을 동요시키는 심리전과 항복하면 곱게 살려주고 맞서면 잔인하게 죽인다는데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금나라를 정벌하며 터득한 공성 전략, 공성무기가 있었어? 400km가 넘는 사막을 건너온 칭기스칸의 후방 공격까지 저쪽은 사막뿐인데 어떻게? 결국 기세등등했던 호라즘은 온 국토가 초토화되며 패망하게 됩니다. 호라즘 복수에 성공한 칭기스칸은 반란의 조짐이 보이던 서하를 향해 말을 돌렸는데요. 64세에 이르던 노구에 칭기스칸은 서하 원정 도중 말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고 1227년 고열로 시름시름 앓다가 65세에 그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끝마칩니다. 그는 죽기 전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무덤이 어디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후손들은 유언에 따라
칭기스칸의 시신을 땅에 묻고 그 위를 수천 마리의 말들이 뛰어다니게 해서 시신이 묻힌 곳이 어딘지 모르게 했죠. 결국 칭기스칸의 무덤 위치는 아직까지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칭기스칸은 떠났지만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은 이제야 막 시작되고 있었는데요.